아 이거 처음 봤어? 네. 오. 이러고 사람들이 다녀. 왜 저렇게 사람들이 있는 거냐. 그러니까 왜 저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좀비인 거예요. 좀비들이 보통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움직이는 걸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펜타닐을 무분별하게 하면은 어떻게 죽게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이 있어요. 아 펜타닐은. 그럴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던데? 네, 저는 실제로 이게 병원에서 많이 펜타닐 패치를 처방을 해요. 왜냐면 진통제를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암 말기가 되거나 복막 전이가 되면은 음식을 입으로 못 먹거든요. 그리고 두병감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쵸. 아예 그냥 그 기관 자체가 파괴되니까. 그쵸. 사실 그런 분들한테 적용하라고 있는 게 펜타닐 패치예요. 못 먹게 되면 너무 아프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조차도 펜타닐 패치를 쓰면서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을 경험을 해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이야기 드리면은 첫 번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변비가 와요. 근데 이게 변비가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냥 화장실 못 갔어, 배가 좀 불편해 이런 게 아니라 펜타닐 자체가 위문부, 그 위 출구랑 포장에서 대장으로 넘어가는 이 출구 이쪽에 있는 그 근육의 수용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를 수축시켜요. 수축시키고 막아버리는 거. 네, 그리고 장 운동 전체적인 운동성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하냐면은 이 변비에 주는 고통, 이게 정말 가스도 못 내려가게 되거든요. 가스도 못 내려가면 장이 진짜 엑스레이 찍어보면은 그 모양의 소장 모양이 다 보여요. 엄청나게 아파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교통 중에 가장 큰 것들이 원래 이렇게 좁게 있어야 되는 관이 팽창하면 너무 아파요. 맞아. 그래서 요로결석이 아픈 그런 거거든요. 거지. 막혀가지고 위에 물이 차니까 우리는 계속 공기를 먹어요. 이것 때문에 팽창을 해요. 엄청난 복통에 시달려요. 그냥 펜타닐을 붙였는데도 네, 아프고 이게 너무 더 붙이잖아요? 그럼 이건 더 심해져요. 더 심해지죠. 이게 충격적인 거는 이런 변비에 대한 증상은 내성이 없어요. 통증에 대해서 약 쓰다 보면은 약의 내성이라는 게 약 효과가 좀 떨어지는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장 운동을 좀 마비시키고 이런 것들은 그냥 계속 있는 거고. 계속 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엄청 괴롭네요. 네,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펜타닐을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경우에 굉장히 극심한 정말 음식이 안 내려가는 그런 이제 변비와 또 소화장애 경험하게 되죠. 또 다음이 오심과 구토. 이것도 정말 장난 아닌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물리적으로 막혀있죠. 막힌다 그랬죠. 이게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면 당연히 올라오겠죠. 그치.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케모리셉터 트리고존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항암제 하면은 토하잖아요. 맞아. 그게 그쪽 부위에 수용체가 있어서 자극을 하면은 우리가 오심을 느끼고 토하거든요. 그런데 펜타닐은 여기에도 작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5만 군데를 다 가네. 병원에서 이렇게 진통제, 특히 이제 몰핀이나 펜타닐 같은 거 쓸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구역구토 하는지거든요. 그거 있으면 가급적이면 너무 심하면 잘 안 써요. 그래서 굉장히 심하게 사실 구토를 유발하는데 사람이 근데 맨 처음에 로우 도즈에서 구역 좀 있고 오심감 있는 건 참으려고 해요. 중독자들이 처음에 펜타닐이 좀 중독의 범위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런 오심 구토도 내성이 잘 계속 있어요. 위장관 막혀 있는 것도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오심부터가 하면은 얼마나 심하냐면은 위산이 계속 넘어오니까 치아가 다 녹아요. 네, 그래서 치아가 다 상하는 네, 미국의 어떤 중독자. 그래서 이렇게 경찰들이 미국 보면 이렇게 이 보고. 네, 미국의 중독자들 보면 이빨 다 없을 거예요. 여기 안 내려가요. 브레인에서도 오심구토를 계속해서 유발해요. 산이 계속 넘어와요. 이빨 다 녹습니다. 이빨 다 녹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영양분 섭취를 할 수도 없게 돼요. 정말 처참해져요. 졸림이나 선망 이런 것들은 당연히 브레인 자체에 계속해서 데미지를 계속 가요. 정상적인 뇌에는 굉장히 민감한 시그널들이 주어지고 그거에 반응을 하고 이게 너무 많으면은 이걸 좀 줄여주는 자극을 또 주고 이렇게 굉장히 정교한 피드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다가 느닷없이 도끼로 이걸 후려쳐버리는 거니까 이게 뇌에 작용한 이런 호르몬 어떤 이런 시스템, 정교한 이런 피드백들이 다 깨져요. 그리고 숨을 안 쉬게 돼요, 우리가. 펜타닐을 하면은 중독자들이 생각하는 그 기분 좋은 순간에 숨을 안 쉬고 있어요. 그때마다 계속해서 저산소증의 데미지를 뇌에 쌓이게 돼요. 망가지는 거구나. 그리고
이 너무 많은 이런 수용체 자극들이 뭐 선망이라든지 어떤 뭐 진정, 막 이런 졸림, 이런 정말 다양한 정신 증상을 일으키게 되고요. 마약이 기본적으로 어쩔 때 훨씬 더 중독을 잘 일으키고 금단 증상도 훨씬 세고 부작용이 심하냐? 혈중 농도가 빠르게 올라갈 때. 네, 그래서 우리도 정말 급할 때만 혈관으로 주사하는 그런 진통제, 몰핀 같은 걸 쓰거든요. 근데 중독자들이 보니까 그거를 뭐 갈아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쿠킹 포일과 빨대가 널려 있습니다. 19살 A군 등이 마약류 의약품인 펜타닐 패치를 쿠킹 코일에 올려 열을 가한 뒤 들이마신 겁니다. 흡수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혈중 농도가 더 빠르게 올라갈 거예요. 그쵸. 이 부작용의 강도도 굉장히 심해지고요. 그 한 번에 들어간 펜타닐이 뇌의 브레인을 뚫고 우리 뇌에서 뭔가 즐거움을 느끼는 리셉터에 달라붙어 버리면은 제가 말했던 이런 부작용들을 떠나서 정말 즉각적인 브레인의 어떤 하이포식 데미지, 저산소 데미지도 줄 수 있고 너무나 다양하고 복합적인 이런 문제들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런 결국 중독의 최종 단계는 결국 반복되는 저산소증과 사망,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펜타닐은 진짜 그런 거네. 펜타닐의 중독자들이 이렇게 걷고 있는 나 영상이 유튜브에서 봤어요. 이거거든요. 이거 처음 봤어? 이러고 사람들이 다니는 것도 진짜 아니지. 미국은 이러고 있어. 미국은 엄청나구나. 이런 분들을 길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게. 어렵게 보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 그 스트리트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물어보더라고요. 왜 제 동생이 같이 보고 있었는데 왜 저렇게 사람들이 있는 거냐. 그러니까 왜 저렇게 되는 거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펜타닐 자체가 그 어떤 근육에서 리지디티, 강직을 일으키게 하고 그 중독이 되면은 나오는 자세들이 있어요. 주먹을 보통 꽉 쥐게 되고요. 상지는 플렉션 이렇게 좀 굽히게 이렇게 돼요. 돼요? 네, 굽히게 되고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특이한 거는 이 또 큰 근육이죠. 여기 하체, 이 고관절 이쪽은 좀 약간 피게 되거든요. 근데 약간 좀 상체에 무게가 있어. 의식이 없으면서 이렇게 약간 좀 굳어져 있는 그리고 또 상체, 트렁크 쪽으로도 약간 리지디티가 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턱 이쪽을 꽉 깨물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케이스 리포트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펜타닐 중독돼가지고 사람 죽을 것 같다 해서 가면은 사람이 이제 굳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턱이 근육이 굳어 있어가지고 기관 삭관이 안 돼요. 이게 힘이 엄청 세지. 네. 근 자체가 좀 경련을 하는 것도 있고 펜타닐을 하게 되면은 특징적인 게 뭐 계속해서 반복된 저산소증을 뇌가 경험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그 운동을 담당하는 부분들도 계속해서 손상을 받거든요. 손해나 이런 쪽이 좀 문제가 될까요? 손에도 있고 모터 이 자체가 앞쪽으로도 되게 모터를 담당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세를 내가 인지하는 거에 영향을 준다면 사실 모터 자체를 관장하는 거는 이 앞에 있는 이 브레인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반복되는 손상들이 있으면서 무도병처럼 내 의지와는 다르게 팔다리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아까도 사람들 중에 막 이렇게 뭐 자기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 있죠. 근데 자기는 움직이는 거 몰라요. 자기 의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팔다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뇌에서 그냥 신호를 시그널을 보내는 그냥 거예요. 망가져가지고 내리는 거구나. 네, 그냥 시그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국소적인 어떤 그 모터에서도 어떤 자극들을 뭐 강화시키고 저하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기에서도 네. 전체적으로 몸의 강직도가 올라가는 증상들, 내 몸의 어떤 근육들을 내가 조절하는 그런 능력의 저하 이런 게 계속 반복해서 생기면서 굉장히 이상한 자세들로 사람들이 걷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약간 자기 의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내 몸을 움직이는데. 그러네. 그 의식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의식이 굉장히 혼미하거나 그러면은 서 있는 건 그래도 이거를 완전히 굽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트렁크에도 경직이 와 있고 이 고관절이나 다리 쪽에도 이걸 좀 필려는 그런 자극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힘이 줘가지고 이게 그냥 보통 쓰러져 있을 것 같잖아요. 그치. 경직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뭐 눕지도 않아 있는 거예요. 의식은 있는 상태일까요? 이 사람들이 그런 상태의 자세를 취하면서
혼미하겠죠. 약에 보통 취해서. 펜타닐을 쓰면은 특히 과농도를 쓰면은 제일 먼저 관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드라우지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졸려해요 사람이. 그때 막 이런 이야기하고 했던 걸 기억 못하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기본적으로 중독자의 뇌들은 말한 대로 저산소 때문에 굉장히 파괴가 되어 있어요. 이게 근데 어디 한 군데만 파괴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손상이 계속해서 쌓이거든요. 사람마다 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성격이나 어떤 기억이나 이런 게 다 변해요. 딱 취해 있는 상태에서는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병원에서도 오버도즈로 들어가게 되면은 기억을 잘 못해요. 선망이나 환각 같은 것들을 보기도 하고 저런 좀비 같은 자세를 취하는 거는 정리하면은 약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람을 그냥 그렇게 서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네. 약이 그렇게 만드는 거네. 그래서 경직이 돼가지고 서 있는 거고 이렇게 막 팔다리 춤추는 거는 좋아서 춤추는 거 아니에요. 여기 망가져가지고 어떤 신호가 음악에 들려 내려오는 춤을 거야. 추는 게 아니고 그냥 뇌에서 시그널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는 다르게 의지 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말한 대로 그 움직임을 자기는 인지하지 못해요. 말하는 경우.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좀비처럼 움직이는 거죠. 되게 충격적인 영상이네요. 저는 처음 그러니까. 봤는데. 그러니까 진짜 좀비인 거예요. 좀비들이 보통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움직이는 걸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정말 망가진 뇌에서 보내는 어떤 신호들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어떤 펜타닐이라는 어떤 그쵸 정말 좀비 같은 녀석에게 물려서 이런 자세들을 취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뭐 좀비 워킹이라는 말이 아주 안 맞는 말은 아닌 것 그러네. 같아요. 네. 계속 듣는 건데 진짜 끔찍한 건데 그냥 호기심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가 아니가 되고 자기 몸이 자기 게 아니게 돼요. 자기가 자기를 인지할 수 없게 되고 정말 좀비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영상을 저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혹시라도 관심이 있거나 주변에 내가 이걸 원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나 있다면 하지 말라는 거고 혹시 이거를 내가 뭐 팔거나 이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지 말자는 거니까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펜타닐. 진짜 이거는. 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